세상의 대화를 가만히 듣다 보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존재를 말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춥니다. 누군가를 비하할 때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혀를 차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 말들 속에는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다른 생명보다 더 고귀하다는 믿음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도덕과 이성을 갖추어야 비로소 사람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일까요? 생명을 이어가는 일은 길가에 이름 모를 풀꽃에게도 허락된 일입니다. 뜨거움을 느끼고 위협에 반응하는 일은 모든 동물이 행하는 본능입니다. 고통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에 몸을 떨며 배고픔을 채우고 자손을 낳는다는 점, 이 모든 생물학적 과정에서 인간은 다른 생명들과 단 1%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라 부르며 고개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은 오직 숙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인간으로 구분짓는 유일한 요소가 도덕도 언어도 아닌 사유, 즉 생각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란 단순히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따가 버스를 타야지 같은 일상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사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심하고 이해하며 긍정하고 부정하고 의욕하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이 외부의 사물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유란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마음속에 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밥을 찾지만 자신이 왜 배가 고픈지, 이 배고픔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동물은 고통을 피하려 도망치지만 그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식물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줄기를 뻗지만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배고픔을 분석하고 자신의 고통을 추적하며 그 원인을 되묻습니다. 나는 지금 왜 슬픈가? 이 고통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존재입니다. 이 자기인식, 메타인지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위대한 능력인 사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한다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오직 지금 여기만을 삽니다. 사자는 내일 먹을 끼니를 미리 걱정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얼룩말은 어제 도망치지 못했던 동료를 생각하며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감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반면 인간은 사유를 통해 시간을 초월합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와 불안해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인지하고 공포에 떨며 삶의 허무함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사유가 없는 행복은 배부른 돼지의 만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유가 없는 고통은 그저 신경세포가 느끼는 단순한 자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유를 통해 느끼는 인간의 고통은 다릅니다. 우리는 고뇌합니다. 그리고 그 고뇌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유의 과정은 우리 존재의 깊이를 무한히 확장시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는 얕은 행복보다 고뇌하는 깊은 불행이 더 인간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방황과 번민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영상을 골라주고 AI가 내가 궁금해할 답을 대신 찾아줍니다. 우리는 잠시의 지루함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시각적 자극을 줬습니다. 왜?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어떻게라는 방법만 남은 시대. 사색은 사치가 되고 멍하니 있는 시간은 낭비로 치부되는 시대. 쇼펜하우어가 지금의 우리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그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반납하고 다시 본능만 남은 짐승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생명은 살기 위해 움직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평생 답을 찾으려는 태도, 그 치열한 과정 자체가 바로 인간의 품격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능력은 바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사유는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저 숨 쉬고 밥 먹는 정교한 고깃덩어리나 무생물로 돌아갈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가? 그 답이 당장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품고 끙끙대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대로라면 그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